저도 처음에 소형 아파트를 먼저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세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떤 포커스로 가냐면, 내가 전세금만 빼준다면, 수익은 계산해보니까 14% 정도의 수익률이 나요. 내가 현재 올 월세가 돼 있는 거를 반만 전세로 다시 전환한다면, 아무 돈 없이 한 채를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산을 불려오기까지 내가 이건을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 자산을 좀 불리지 않았나? 라는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편인데, 또 가장 예를 궁금해할 들어서 것 같아요. 제가 아프잖아요. 아니, 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의원도 가보고, 종합병원도 가보고, 무당도 만나보고, 교회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민간요법도 써보고, 다 했는데, 어쨌든 낫어요. 근데 뭘 해서 낫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내가 그럼 뭐 때문에 이게 가장 그래도 역할을 많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이지 않았나. 기록? 네. 가계부를 쓰고 자산평가서를 쓴 게 나의 1등 공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복기를 한번 해보신 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 시간에 내 자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산책을 했어요. 매일 아침이요? 어떻게 하면 꼭 그런 주제로만 한 건 아니지만, 아침에 저 혼자 한 1시간 정도를 산책을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주로 내 자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제 읽었던 책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고, 과연 저 저자가 나한테 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내가 책을 한 권 사면 꼭 거기서 한 가지 정도는 실천해봐야겠다라는 목표로 항상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총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뭘 실천했냐가 중요한 거지. 책 많이 읽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요. 지식은 많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습관을 안 하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잖아요. 맞아.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을 하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많이 본다고 뭐 일주일에 한두 권씩 읽는다는 그런 막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천 안 하면서 읽는 거는 바본 것 같아요. 뭐하러 책을 읽어요? 그것도 자기는 다 사서 읽는데, 실천하지도 않을 걸 뭐하러 사서 이거 도서관에 빌려 읽지. 저는 책을 사서 읽거든요. 그리고 꼭 읽어야 된다는 책이 있으면 사서 읽는데, 이 책에서 난 무언가를 하나 깨달음을 얻을 거고, 그리고 그걸 반드시 실천할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안 드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믿어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해봤더니 안 좋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제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저는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내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제가 주식을 안 해봤겠습니까? 채권을 안 해봤겠습니까? 사채를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경매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근데 저는 뭔가 배우면 해보고 싶거든요. 꼭 그런 사람이 귀 얇아서 뭐 누구한테 들으면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내 돈을 잃기 싫어서 무서워서 최소한 5권의 책을 정독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지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근데 제 성향에 안 맞는 요소들이 많이 나와서 안 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찾아낸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올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수익형 자산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원룸이나 다가구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메인이 그렇죠.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게 월 6천만 원이 들어올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 같은데. 한 140채 정도 있는 거예요. 네. 관리가 가능한가요? 140채가? 채가 아니 호. 이거 오해하시는 분 많아요. 140호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40호도 아니고. 그래도 월에 들어온다고 하면 월에 그렇죠. 140번의 알람을 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번도 울리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계약일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계약하는 날 입금을 하는 거니까 입주하는 날 입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10일, 말일 요때 많이 울리고요. 건물주나 그렇게 월세 따박따박 요거를 애타게 원하시는 월급쟁이들이 상당히 저를 포함해서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처음엔 나도 저렇게 수익형 부동산 하고 싶은데, 그럼 초반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 소형 아파트들을 먼저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세를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는 시세 차익을 보지 않고 월세가 좀 높게 나오는 아파트를 선호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평택 지역은 아파트 값이 잘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를 아파트를 고르기는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러려면은 타 지역을 봐야죠. 뭐 그래도 위쪽인 수원이나 안양이나 서울 쪽은 너무 비싸서 못 샀을지언정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결국은 평택 안에서 내 지역 안에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주택을 찾기에는 소형 주택이 나한테 적합하지 않았나 싶어서 소형 주택을 늘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5채, 6채 돼서 한 5군데, 6군데에서 월세를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상가도 한두 개 있었지만. 근데 그것들은 늘켜 나가기가 좀 쉬웠어요. 대출이 그 당시엔 여러 주택이 있어도 다 됐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그럼 뭐 라떼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1억 이하 주택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공시지가 1억 이하 네, 주택은 취등록세 저가로 네. 봐서 취등록세 많이 부과하지 않으니 그것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런 성향과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5채 정도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얄미운 거예요. 주택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 4.5% 안에서 놀아요. 월세가. 투자 대비. 그 당시에. 근데, 원룸 다세대 다가구 건물을 보니까 조그만 녀석들, 뭐 한 12집, 14집 요 녀석들을 이렇게 보니까 수익률이 12%, 8%에서 12%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넘사벽이잖아요. 내가 무슨 건물을 사.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매물을 확인하려면 교차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신문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주로 보다 보니까 유레카가 터졌어요. 어느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실제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 실투가 2억 5천이면 살 수 있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실제 가격도 착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보자. 이거 어딘지. 물론 주소가 상세하게 적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가서 이제 봐서 지금처럼 이제 지도가 딱 돼서 누르면 위치 확인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 집을 봤어요. 그리고 했더니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을 몇 개만 처분하면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되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실제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많이 팔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그걸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고민을 하니까 지금 있는 방을 2개 정도만 전세로 전환해서 준다면 더 실투가 낮아지는데 한 2억 이하, 한 1억 5천, 1억 8천이면 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사장님,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중에서 거기 이미 전세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2개만 더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야 뭐 문제 없지. 요즘 전세 잘 나가야? 자네 요즘 전세는 없어서 못 주는 거야. 월세가 어렵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잔금 치기 전까지 그걸 바꾸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 금방 나간다니까 이 친구 참. 그러면 한 3개월 기간으로 잔금 쳐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아이 혹시 안 나갈지 모르니까 6개월로 해주시고요. 조건부로 만약에 이게 2개가 나가게 되면 바로 잔금 치겠다라는 전제로 하고 전세 보증금은 매도인이 갖는 거니까 내 건물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조건부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만에 전세로 전환이 됐고 실제 이게 내 건물이 됐죠. 근데 그렇지만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게 이미 전세들이 반절 정도가 있었고 대신 투자금 자체는 많이 작게 들어가요. 그렇죠. 실투가 작았던 거죠. 그러면서 내 건물이 생기고 내가 갖고 있는 소형 아파트 2채는 없어지고 근데 제가 더 열심히 지금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포커스로 가냐면 내가 전세금만 빼준다면 수익은 엄청 높은 투자 자산이 된 거죠. 계산해 보니까 14% 정도의 수익률이 나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만 한다면 계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더 열심히 모아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만 하면 되겠구나 나는. 더 이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당장. 그래서 그걸 이제 세월은 걸렸지만 월세 받는 것 플러스 내가 근로해서 발생한 소득 가지고 이제 바꿔나가기 1년에 한 2개 정도 전세를 바꿨죠. 물론 시간이 좀 걸렸죠. 그걸 이제 다 바꾸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주택은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는 집에서 전세로 반절 정도를 전환하고 내가 현재 올 월세가 돼 있는 거를 반만 전세로 다시 전환한다면 아무 돈 없이 한 채를 덜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더라고요, 계산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사겠더라는 거예요. 계산이.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금 흐름, 매달 나오는 돈이 줄진 않아요. 건물을 두 채가 됐다고 해서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전세화가 돼버렸으니까, 네. 일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보다는 상승된 건 사실인 거죠. 올라간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두 채를 만드는데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주택을 사는데. 4년에서 5년. 네. 그러면서 아파트가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분해 버렸어요. 그 돈으로 전세를 전환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사는 집 제외하고 그다음에 제가 첫 번째 청약에 들어서 첫 번째 산 집, 네. 그건 못 팔겠더라고요. 내가 처음 산 그건 집. 남겨놓고. 꼭 거기 한번 누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세 주고 있었죠, 그 당시도. 계속 28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이 바라보는 건물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내 첫 집이 바라보이는 데서. 실제로 계속 월세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일단 금액이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은 전세로 바꿔가지고 그 돈을 충당하고 다음 건물을 살 때도 그렇죠. 기존 월세로 세팅되어 있는 걸 또 전세로 바꿔서 돈을 충당해서 그쪽으로 메꾸고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투자를 했던 게 시세 차익보다는 일단 수익형에 더 가깝고 평택 안에서만 투자를 진행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가깝다는 게 아니고 네. 거의 수익형만 한 거예요. 물론 그 건물을 다시 되팔을 때 손해나고 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1억이라도 더 업해서 팔았지.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내릴 걸 사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수익형의 포커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건물들은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월세가 오른 만큼은 올라요. 월세가 즉 우리 상가 투자하고 동일해요.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면 건물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똑같아요. 이 건물도 월세를 내가 얼마큼 잘 세팅해서 맞췄냐에 따라 가지고 이 건물 가치가 결국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져요. 이 질문을 드린 게 정말 작가님께서는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올인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러신 분들 많지 않고 이거 하다가 저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하는 월세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수익형 투자로 왜 그냥 그런 투자를 네. 그런 투자를 했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주식 투자라든지 뭐 어떤 다른 여러 형태의 투자들은 투자하고 그 다음날 집에 오면 다리를 뻗고 못 자요. 제가 그렇게 새 가슴이에요. 뭔가 잃을 것 같아서 못해요. 저는 노름을 안 해요. 친구들하고. 가끔씩 뭐 초상집 가서도 이렇게 화투 치고 하잖아요. 잃기 싫어서 안 해요. 딸 걸 생각해야 되네. 전 잃기가 싫어서 안 해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잃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천재가 아니니까. 근데 다리 뻗고 못 잘 거면 투자하지 말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마음이 편해야지. 투자하고 마음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하룻밤 자면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룻밤에 2만 원의 지출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안 들어갔듯이 하룻밤에 지금 내가 얼마를 버냐는 거예요. 그럼 그 잠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이 잠만 자고 일어나면 월세 얼마가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 뭐 약간 좀 스크루지 같은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시세 차익보다 수익형 그 투자가 더 작가님한테는 더 맞았다는 부분인 것 같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그래도 좀 크게 나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가구나 이런 경우는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매력도를 별로 못 느끼는 못 경우가 느끼죠. 상당히 많아서 접근을 느끼죠. 쉽게 하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또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현금 현금 흐름을 네. 위해서는 또 수익형 부동산이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여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프로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 프로잖아요.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부동산은 항상 오르진 않죠. 올랐다 내려갔다 주기를 반복해요. 그러면 신문 기자라든지 여기 이 전문가들도 오를 때도 영상을 만드실 거고 내릴 때도 기사를 쓰실 거예요. 그럼 내릴 때 뭐 쓰세요? 내릴 때는 수익형 자산 써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 그 관련 기자들은 뭔가 써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월급 받아야 되니까 뭔가 써내야 돼. 그럼 지금은 수익형 투자를 할 시기다. 막 이런 거 써내요. 그치. 그래도 사람들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클릭하니까. 있어서 클릭하니까. 근데 계속 내린다라고 쓸 수만 없잖아요. 맞아요. 기사를. 그러니까 다른 포커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형 자산은 늘 인기 있었던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갖고 갔는데 꼭 부동산 하락기간만 되면 되게 인기 있는 척해요. 기자거리가 없으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 되면 꼭 수익형 자산을 포커스를 올려놓고 좋다고 막 그러지? 그전에는 이거 하는 사람 바보 취급하더니? 왜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는데 왜 이걸 하고 앉았냐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꾸준히 한 거거든요. 20년 가까이를 계속 이렇게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상승기에는 바보 취급했다가 하락기 되면은 똘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수익성 자산 투자한 사람은 꾸준히 한 발짝 계속 걸어갔다는 거죠.